네, 수요일 생방송 대박 90분 플러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좋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성호 소장님 그리고 키움증권의 김도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안 나오시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한 주 보내셨나요? 네, 한 주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만큼 변동성이 좀 큰 장세가 그쵸.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은 내용들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의견도 좀 궁금한데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예, 저는 잘 보냈는데 네. 일본이 쓰나미가 와갖고 맞습니다. 사상이 10,000명이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다 지진이 해갖고 운포까지 나와가지고 그렇죠. 좀 우리 운동하는 데에서 지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좋은 일도 하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대담한 토크 나눠보기 전에 오늘 이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잠시 후에 나눠보고요. 먼저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2786-1022, 1023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전화 주셔서 여쭤보세요. 그리고 또 MTN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제가 상담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13-3366-8288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릴게요. 네, 대담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 주제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전날 일본 방사능 누출 여파로 참 패닉에 빠졌던 국내 증시가 오늘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단숨에 3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그죠?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제 투자 심리가 안정세를 찾았다고 봐도 될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최근에 워낙 RA 변동성이 컸고 그렇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0포인트 넘는 변동성을 좀 보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시는데 전문가분들 모셨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성호 선생님한테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반등에 대한 의미 부분하고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 또 아니면 다시 또 롤러코스터로 조정세를 보일지 어느 쪽 방향으로 좀 보시는지 의견 좀 알려주십시오. 주십시오. 지금 종합지수는 지난주 쓰나미가 오고 나서 어제는 원자 폭발돼가지고 방사능 누출되면서 주가가 장중에 등락이 100포인트까지 등락이 났죠. 103포인트까지. 그러다가 일본 증시는 14%까지 폭락을 돌렸고 어제도 1900을 깨면서 돌렸는데 오늘 약간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정부 단체라든가 연기금들이 많이 사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고 지금 일본이 어느 정도 원자료가 해결이 되면은 한 시간이 최소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은데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이상 걸리겠죠.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본격 상승으로 가고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항상 보면 이렇게 추세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주가 2월 달에 지금 1월 달부터 2월 달 이렇게 폭락한 2120에서 폭락해갖고 한 2달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바닥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900을 깰 거냐 안 깰 거냐 깰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점이 이게 1880원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됐는데, 여기서 지금 급반등 하기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았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좀 쉬어주면 2, 3일간 쉬어주면 한 주말 정도나 다음 주에는 좀 돌아서지 않을까. 그래서 급락과 급반등 나오고 약간 여기 행보하는 그런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가 들어왔을 것 같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든가 펀드에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신이라든가 여기서 꾸준히 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급락 1900 밑으로는 한번 하락한다면 매수 시점이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의외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온다면 한 2000포인트까지 올라온다면 한번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단기간에
뭐 1900 밑에 1880이라든가 2000 그렇게 한 100포인트 전후에서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스권 장세를 좀 예상을 하신다는 의견이신데요. 계속해서 김도겸 팀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일본 지진 관련해서 또 원전 추가 피해 상황도 아직 확실하게 집계가 안 된 상황이고 또 현실화된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당분간 변동성 높은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반등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그리고 향후 흐름 같은 것도 좀 전망해 주시죠. 일단은 금일 시장의 반등보다요 전일 시장의 반등이 뭐 더욱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산존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내 수급 주체들 계속 저가에서 매수로 들어오면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런 모습을 뭐 전일 반등에서 보여줬다. 오늘은 좀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온 것인데 일단은 그 이머징 시장 전반적인 내용들이요. 좀 경계회복이 이제 상품 가격을 올리게 하고 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신흥시장의 뭐 긴축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재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일본의 지진이라는 뭐 연이은 악재가 계속 좀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구간에서 뭐 유럽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유가의 진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원전 뉴스가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좀 가중되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일본 증시 자체도 전일 뭐 10.5% 뭐 역대 뭐 세 번째 규모의 하락을 좀 보였다라고 합니다만 뭐 세계 3위 경제대국인 뭐 일본 그 뭐 수도인 도쿄에서 방사능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은 이제 크게 좀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그래서 전에 이제 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그 어떻게 경제에 미친 영향을 계산할 시간조차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점차적으로 뭐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들,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악재 영향력이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다는 얘기고. 네, 궁금한 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5천억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매성 있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추가로 또 투매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일단 추가적으로 오늘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투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급락에서 나타나는 것이 투매거든요. 오늘은 기술적인 반등하에서 최근에 저점에서 들어왔던 개인들이 좀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것을 개인의 투매로 좀 판단하기 좀 이르고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관하고 외인의 순매수가 좀 이뤄졌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상승의 뭐 신호탄이다. 오늘 왜냐하면 선물 쪽에서 미결제 약정을 줄이면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좀 그래서 볼 수 있는데 최근 이제 기관이 최근에 뭐 그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 좀 낮으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는 이런 모습은 좀 있습니다만 뭐 최근 이제 외인이 계속해서 뭐 시장에 대해서 오늘도 플러스로 있다가 뭐 보합권으로 마감 좀 했습니다만 외인의 단기적인 수급을 가지고서 시장의 방향성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르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오늘도 뭐 선물 수급에 의한 프로그램 장세가 어제하고 오늘 계속해서 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아직까지 뭐 추세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요. 네. 예, 뭐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어제 급락이 나왔을 때 밑꼬리를 달고 좀 지수가 변동폭을 피웠지만 기관들 매수가 좀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도 시장을 보게 되면 뭐 어쨌든 큰 폭의 반등을 좀 보였는데 수급적인 동향과 또 과거의 사례들 몇 가지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났던 사례가 작년 5월과 재작년 10월에 있었는데 그때로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후에 일정 강하게 또 반등이 나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해서 또 밑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걸 잘 갖고 있어야 좀 수익이 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하고 외국인들 수급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더 반등의 여지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약간 두 분이 의견이 좀 보시게 되면 강도가 좀 얕을 것 같다. 아까 이성호 선생님은 한 2천 부분 말씀하셨나요? 예. 그 정도 보시는 거. 김 팀장님은 어느 정도 반등 목표치를? 뭐 단기적인 반등의 목표치다라고 하면 1980 정도 뭐 그 정도가 좀 단기적인 반등의 목표치가 아닐까. 일단은 1980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올라오면 좀 약간 또 수고리는 거 그런 정도로.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금융위원회가 뭐 결정을 했는데 론스타의 그 외환은행 대주주 관련된 데서 뭐 적격성 부분, 주주 적격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 유보를 해가지고 그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하는 거에 약간 불투명해지는 이런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혹시 금융주 전반적으로 이게 영향을 좀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성호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뭐 영향이 있는지. 예.
지금 논스타 그 외환은행 대주 적격성 문제가 나오면서 아직 결정은 안 나고 유보했다 그런 얘기 나왔죠. 지난번에도 KB금융에서 인수하다가 안 돼가지고 무산이 됐는데 가장 큰 문제가 논스타가 페이프 컴퍼니 종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인수했다가 팔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부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먹고 도망간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논스타에서 뭐 기부도 한 1,000억 정도 한다겠다가 또 안 한다겠다. 그래서 잘못 보였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지금 KB금융에서도 정비 서가가 안 됐고, 이번에도 지금 다 된다고 성사가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유보가 됐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가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는 인수가 하나은행에서 안 되더라도 외환은행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주가는 미리 다 빠졌어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차트라서 보면은 벌써 외환은행은 14,000원대에서 주가가 벌써 한 3개월, 4개월 이상 5개월 빠지면서 9,000원까지 거의 다 빠졌고요. 뭐 크게 더 액면가 5,000원짜리니까 뭐 크게 더 빠질 거 없고요. 하나은행도 한번 보면요. 하나금융 주주도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갖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하나금융은 여기 M&A가 돼갖고 좀 등치가 크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라 해서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게 인수가 안 된다면 하나은행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뭐 다른 은행들은 다른 뭐 KB금융이라든가 신한은행 같은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 논스타에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이걸 허가를 해줄 건지 안 할 건지는 아직 한 좀 보름이나 한 달 있다가 결정 날 것 같고요. 당장 큰 문제는 없고 하나은행만 결망이 안 된다면 만약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겸 팀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외환은행 인수승인 결정 보류가 그 금융업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은행과 그리고 하나금융이 있죠. 외환은행에 대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 조언 좀 해주시죠. 일단 좀 개별적인 이슈에 국한되지 않느냐,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금융업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좀 미미하다. 지금 업종 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업황에 대해서 좀 보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제반적인 여건이 상당히 좀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요. 최근에 이제 그 대출에 대한 내용들이 약간 좀 부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모멘텀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좀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뭐 개별 종목 이슈로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다만 이제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기 이전에는 뭐 접근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오늘 급반등에 성공한 코스피 시장, 과연 그동안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담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